안녕하세요. 공당에서 행정을 강의하는 김규대입니다. 저희들 오늘 키워드 특강, 저희들 활류 파트의 챕터 2, 챕터 3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가 하면 좀 짧아서 챕터 2, 3 한번 이번에 할게요. 자, 챕터 2 같은 경우는 미래 행정이고요. 챕터 3 같은 경우는 정보 사회와 행정인데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 행정 같으면 일단 개혁을 좀 해야 되겠죠.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머릿속에 한번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혁을 할 때 어떻게 구조적으로 접근하느냐? 과정적으로 접근하냐, 행태적이냐, 사업 중심이냐, 문화론적인데 요건 요까지 아셔야 됩니다. 구조 중심적으로 개혁한다. 그러면 이제 구조를 바꾸는 거죠. 구조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 개혁의 목표 달성.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한다. 분권화를 확대한다. 통솔 범위를 재조정한다. 이런 구조 중심으로 개혁하는 거고요. 자, 과정입니다. 운영 과정 또는 일의 흐름 개선, 뭐 MBO, or 총체적 품질 관리, 업무 과정 재설계 이런 거는 과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관리란 건 이제 참여를 시키는 거죠. 이제 관리각도 이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 체제 분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정책 분석, 체제 분석, 관리각 할 때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과정에 모두가 참여한다, 업무 과정 재설계 이런 것들이 과정적 접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태입니다. 인간 행동과 태도죠. 관료의 가치관과 행태 개선을 통한 인간 중심의 접근입니다. 감성훈련, 조직 발전, OD 같은 거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중심적 접근은요,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정책 분석 평가, 생산 측정, 직무 검사, 행정 책임의 평가 이런 거다. 문화입니다.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위에 세 가지 굉장히 잘 논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바로 갈게요. 행정개혁의 접근 방법 중에 분권화의 확대, 권한의 재조정, 명령, 개통, 수정 등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 방식인 여러분 뭐예요? 이건 구조적인 거죠. 개혁 중에 구조적 접근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적. 두 번째 갑니다. 행정개혁의 무슨 접근 방법은 행정체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는 접근 방법이다. 과정적 접근 방법 되겠습니다. 3번 되겠습니다. OD는 OD죠. 여러분 우리 행태적 접근 방법이에요. OD는 행태. 그 다음에 TQM은 과정적 접근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개혁의 무슨 접근 방법은 행정문화를 개혁함으로써 행정체제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을 성취한다. 뭐예요? 문화 접근 방법이네요. 문화론적 접근 방법 되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개혁을 하다 보면 이제 저항이 나타나죠. 이제 저항을 극복하는 대책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게 규범적 사회적입니다. 뭐 개혁 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를 높인다. 사명감과 자존감을 고취시킨다.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을 시킨다. 불만 해결 기회를 제공한다.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준다. 라는 게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공리적, 기술적은요. 뭔가를 주든가 테크닉적으로 가면 되죠. 개혁의 시기를 조절한다. 여러분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그러면 이제 얻는 게 있으면 오케이. 개혁 저항 덜 하겠죠. 개혁 안에 명확한, 그 다음에 개혁의 공공성을 강조하든가 적절한 인사 배치, 개혁 방법, 기술 수정, 호혜적 전략을 피든가. 반면에 강제는요, 나중에 더 큰 반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나 제재, 명령, 불이익 처분, 긴장 조성, 권력 구조 개편 이렇게 한번 보시고 바로 이제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저항을 극복하는 무슨 방법에는 개혁 지도자의 신망을 개선한다든가 의사전달과 참여를 원활화 한다든가 사명감 고취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이건요 뭐요 규범적 사회적 방법이죠. 규범적 사회적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되겠습니다. 무슨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장래에 더 큰 위험, 저항 이건 패는 거죠. 강제적 우리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 및 방법 중에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거나 임용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건 이건 공리적, 기술적 접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되겠습니다.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 및 방법 중에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기회는요. 오케이. 이제 우리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덜 하겠죠. 규범적 사회적 전략이네요.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쉽지만 막상 나오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은요. 정보사회와 행정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사물이나 사실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데이터로 표시한 것이죠. 근데 이걸 해가지고 이제 뭐는
자료가 사용자의 의미 있는 형태로 가공된 게 이제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시험을 치면요. 데이터를 막 넣습니다. 여러분 5과목. 그러면 이제 공단기가 이제 합격 예측 프로그램에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죠. 1베스컷이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뭐뭐는 조직 구성원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식 공유를 통하여 지식 가치의 확대 재생산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지식 공유를 통해서 지식 가치의 확대를 재생산한다. 오케이, 우리 지식 관리 해야 되겠죠? 지식 관리다. 여러분, 그래서 지식 관리라는 거는 학습 조직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조직에서 학습 조직이죠. 이 지식 관리를 하려고 학습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문제 풀 때는 지식 관리 넣으면 학습 조직처럼 풀면 뭐 틀리지 않습니다. 구성원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식 공유를 통하여 지식 가치의 확대를 재생산에 기여한다. 자, 이제 이거는 지식관리 프로그램이 같네요. 조직 구성의 개인적 지식 부족보다는 조직적 지식의 창출을 강조하며 학습 조직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인 또는 부서가 업무 결과로 얻은 새로운 지식을 다른 구성원과 공유하는 문화를 강조한다. 이게 바로 지식관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관리 시스템, 지식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지식을 관리하구나. 그래서 조직 하드웨어 측면의 학습 조직을 만들고 이런 관리 시스템을 만드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여러분, 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거네요. 웹 접근성 되겠습니다. 자, 전자정보법상 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전자정보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구역을 몇 년마다요? 5년마다입니다. 그래서 1.0, 2.0, 3.0 다 5년마다 만든 거였어요. 5년마다. 전자정보의 뭐는 인포데믹스, 집단극화, 선택적 정보 접촉, 정보 격차이다. 뭐예요? 전정부의 역기능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거고요. 집단극화, 우리 온라인에서는 완전히 양극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는 거고, 정보격차,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정보 뭐뭐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 가치들을 통해 국정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정부다. 이거는 3.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3.0에 대한 이야기. 벌써 이제 좀 트렌드는 지났죠. 3.0이 지난 지 오래돼가지고 요거 하는 중간에 이제 누나가 우리 탄핵 맞는 바람에 이게 이제 중간에 스탑 해가지고 이제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뭐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속도, 다양성, 크기, 크다, 속도, 빅데이터 되겠습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 두셔야 되는 내용인 거고요. 행정정보 공개 확대는 공무원의 어떤 행태, 여러분 자꾸 여러분도 만약에 일기장을 공개하라 그래요. 그럼 일기장이 제대로 쓰겠습니까? 아니죠. 소극적 행태를 조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뭐를 정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정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뭐를 정한다? 조례를 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는 말로서도 할 수 있고 외국인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한편 정보의 공개 및 우선에 드는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누가 부담해요? 청구인이 부담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텐텐이죠.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의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텐텐이라고 보시면 돼요. 000 정보공개 10일 연장 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느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하다. 뭐예요? 4차 산업혁명 되겠습니다. 우리 활류 파트는 이처럼 가볍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자치 파트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